안녕하세요. 고등부관 스카이학원 김창주 원장입니다. 청량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잘 치르기를 응원합니다.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실 텐데요. 요런 문제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좀 너무 어렵다. 또는 이 문제가 뭐가 이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가 뭐지? 이러고 고민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몇 문제를 추려봤어요.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 19번 문제가 있는데, 요 19번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이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라서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할 때 하는 그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집합에 대한 이야기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녀석은 껍데기만 집합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명제, 즉 이 개념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잘 추론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논리연산 문제입니다. 의미하는 바 A 교집합 B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A 집합과 B 집합의 겹쳐지는 수열,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 A 집합과 B 집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그게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게 어떤 뜻인지를 해석할 줄 알아야지 이 문제가 풀립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어야 수능 유형, 수능에서 나오는 추론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요거는 장기적으로도 이런 능력은 잘 가지고 잘 키워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fx가 어떤 식이 있어요. 요 녀석에 너무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 AB 집합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봤더니 집합 A와 집합 B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집합들을 보면 보통은 X바, X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안 돼요. 조건제시법은 바를 기점으로 왼쪽이 이 집합의 원소를 의미하고요. 이 집합의 조건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이 녀석을 봤더니 바 왼쪽에 원소가 X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죠. 여긴 지금 변화가 있네? 그럼 거기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A 집합을 가만히 봤더니 바 옆에 FN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A 집합의 원소는 FN인 겁니다. FN이 뭐예요? FX를 여기 줬잖아요. 그럼 이 FX 식에다가 N 값을 대입한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N이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N은 1, 2, 3, 4, 5, 6, 7, 8에서 20까지. 즉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F1, F2, F3 해서 F20까지입니다. 이 20개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약간 어설프게 하는 친구들은 여기가 이건데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여기다가 1부터 20까지 대입하면 되네? 그럼 여기 식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해서 F1이 얼마, F2가 얼마, F3이 얼마, F20이 얼마를 다 찾아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친구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시간 다 끝나요. 자, B집합을 봤더니 여기도 봤더니 M이라고 원소가 되어 있어요. 이 집합의 원소는 M 값이에요. 근데 M은 뭐라고 했냐면 조건에 50 이하의 소수랍니다. 그러면 얘는 2, 3, 5, 7, 11 해서 50보다 작은 어떤 소수들이 써 있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A 교집합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원소 이거 여기 1부터 20까지 는 어떤 값들 중이라 2, 3, 5, 7, 11이랑 이런 것 중에 겹쳐지는 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한테 1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세요. 쫙 20개 구하고 쫙 구해서 겹치는 거 찾아드릴게요. 그럼 시험은 끝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그냥 노가다로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푸는 게 아니라 A 교집합 B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주시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 A 집합은 함수값들인데 1부터 20까지 대입한 어떤 함수값들인데 B 집합은 소수입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A 교집합 B를 구하세요. Fn 값 중에서 이 Fn 값 중에서 소수인 값이 얼마 있습니까? 를 묻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몰라요? 이거 다 그래서 노가다 띄어서 계산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fn이 현재 지금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7 곱하기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3이라는 어떤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값인데 이 값이 소수가 되게 하려면 어때야 되지를 생각하세요 라고 낸 문제인 거죠. 그럼 소수라 함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니까 얘가 뭐 3 곱하기 5 그럼 15 이건 소수가 아닌데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소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합성수가 됩니다. 그럼 소수가 되는 경우는 언제만 있냐? 두 수의 곱이 소수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1이고 나머지 하나가 소수인 경우. 얘가 소수이거나 이고 나머지 하나가 1인 경우. 즉 이 두 값 중에 무조건 하나는 1이고 나머지 하나는 소수일 때만 곱해서 소수가 됩니다. 이걸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라고 낸 문제인 거죠. 그럼 이걸 떠올리면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상황이 몇 가지? 두 가지가 생겨요.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7이 1인 경우이거나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3이 1인 경우가 됩니다.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거 넘기면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이 0 되네요.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고민해봤더니 됩니다. n-2에 n-3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n이 2이거나 n이 3일 때만 얘가 1이 되고 그럼 곱해서 소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확신은 못해요. 여기다가 2를 넣어서 얘가 1이 됐는데 나머지 여기다가 2를 넣었는데 소수가 안 되면 얘는 합성수가 되는 거니까 나중에 확인은 해봐야 돼요. 아직 일단 가능성이 있는 게 n이 2일 때랑 3일 때예요. 두 번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3이 1입니다. 2항에서 봤더니 3n 플러스 12가 0입니다. 곱해서 12 더해서 3 되게 만드는 수는 없는데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씁니다. 그럼 봐보죠. 왜? 어차피 우리는 소수도 20이하의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들도 무조건 정수일 테니까 루트가 들어가는 값은 n이 나올 수가 없어요. n은 자연수여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만족하는 n값이 나올 수 없어요. 자연수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F2랑 F3만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해 보시면 돼요. n에다가 2를 넣어보면 여기다 또 넣고 계산하지 마세요. 얘가 1 만드는 게 2랑 3이었으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1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놈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6 더하기 13, 즉 23. 소수 맞습니다.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9 더하기 13 그러면 31 되네요. 얘도 소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 A 교집합 B는 F2와 F3 두 개만 소수, 즉 23과 31 두 개만 나옵니다. A 교집합 B는 집합 23, 3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해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 둘 중에 하나가 1이어야 합니다를 기억해내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이 문제는 실수하지 않도록 또는 노가다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거나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